91의 문제입니다. 다음 중 대손금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대손금이 받지 못한 돈을 대손금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채권에서 발생된 대손 처리 비용은 판매관리비로 처리한다. 1번이 틀렸네요. 매출 채권하고 기타 채권으로 나눠지잖아, 그치? 그 매출 채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받을 어음이 있죠. 얘네는 대손상각비지. 그런데 기타 채권은요. 기타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을 제한 나머지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얘네는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상각비죠.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예요. 근데 얘네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 1번이 틀렸어요. 매출채권 잔액기준법에 의한 대손 예상 금액은 매출채권 잔액에 대손 추정률을 곱해서 산정한다. 맞지? 우리 외상매출금의 1% 또는 뭐 받으러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했었잖아. 그쵸? 전기에 대손 처리된 채권을 회수했을 때는 대손 충당금을 회복시킨다. 이런 문제 본 적 있지 않을까? 전기에 대손 처리한 어쩌고저쩌고 현금으로 회수하다. 이렇게 나오면 현금으로 회수하다. 내가 본 게 전기에 대손 처리한 이런 문장이 나오면 무조건 대변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손 충당금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대손 충당금이 차변에 있으면 써먹는 거고요. 대변에 있으면 모아주는 거란 말이야. 다시 한번.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있으면 모아지는 거고요. 차변에 있으면 써먹는 거고요.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걸 받으면 대손 충당금을 모아두는 거니까 회복시키는 거 맞죠? 현금으로 있었으니까 차변의 현금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이런 문제 해준 적 있어요. 외워라. 전기에 대손 처리한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대변에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다. 대손 발생 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먼저 대손 충당금과 상계한다. 당연한 거잖아, 그지? 여기 봐요.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어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어요. 10만원.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에서 먼저 상계 처리하고 3만원 만약에 부족하다. 금액은 내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외상매출금을 10만원 못 받게 됐어. 충당금 있으면 충당금에서 먼저 상계 처리하고 모자라는 것만 뭘로 분개를 해주는 거지. 대손 상각비. 2번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 유형자산은 재화, 용역 등 생산 및 판매 관리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여러분, 화폐성 자산 부채에 뭐가 있냐면 화폐성 자산 부채, 비화폐성 자산 부채 이렇게 나눠지는데 화폐성 자산 부채에는 현금과 예금, 대여금과 차입금, 미수금과 미지급금,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이거 뭐야? 공통점이 돈이죠. 그치? 그 다음에 채권 채무죠. 채권 채무. 이걸 화폐성 자산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한 나머지는 비화폐성 자산부채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돈, 나머지 채권 채무를 화폐성 자산부채, 나머지를 비화폐성 자산부채. 그래서 유형자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죠, 그렇죠? 화폐성에. 그러니까 비화폐성이에요. 유형자산 취득 시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 가격을 자산 가액에 합산한다. 이번에 틀렸는데 여러분 기억나니? 차 살 때, 건물 살 때 공채를 의무적으로 사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내가 예제 문제를 이렇게 들었었는데 잠깐만 보자.
공채를 구입을 했어요. 공채를 구입을 했어요. 액면가가 10만원, 시가가 8만원. 이렇게. 분개 한번 해볼래? 공채는 대부분 시가로 구입하는 거지, 그치? 근데 공채는 액면가로 구입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대변에 현금이 10만원. 대변에 현금이 10만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또는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 셋 중에 하나예요. 단기 매매 증권 또는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 시험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해라,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해라, 아니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해라. 주어질 거예요. 시가로 8만원. 이렇게. 액면가액이에요. 액면가액으로 구입을 하는 거야. 얘는 시가예요. 시가. 액면가액과 여기 잠깐만 볼래?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얼마나 나죠? 2만원 나죠, 그쵸? 손해본 거란 말이에요. 8만원짜리를 10만원 주고 산 거야. 여기 잠깐만. 8만원짜리 공채를 10만원 주고 샀으니까 2만원 손해봤죠, 그쵸? 요 차이를 자동차 살 때면 차량 운반부, 건물 살 때는 건물, 땅을 살 때는 토지. 이렇게 차액을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한다고요. 차액을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는 거야. 공채를 잘 들어요. 차량 운반부 또는 토지 또는 건물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해주면 되는데, 차를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할 때는 공채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액면가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얘가 미래 가치고 얘가 현재 가치인데, 아주 쉽게 영광아 버스비 좀 빌려줄래? 지금 버스비 1,500원으로 말고 5년 뒤 버스비로 빌려줘. 2,000원 이렇게. 그럼 나는 5년 뒤 2,000원으로 갚을 거야. 나는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비가 얼마인데? 1,500원이지. 1,500원 빌리는 게 아니라 5년 뒤 버스비를 빌려줘. 이게 공채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액면가로 구입하는 거야. 대변에 현금. 시가는 8만원. 차액이 2만원 나왔죠, 그쵸? 2만원만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문장이 유형자산 취득 시 부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격을 자산가액에 합산한다가 아니라 매입가격과 현재 가치의 차이죠. 매입가격과 현재 가치의 차이. 여기 봐요. 매입가격과 현재 가치의 차액을, 얘가 현재 가치란 말이에요. 시가가 현재 가치. 현재 가치고요. 액면가액이 매입가격이에요. 조금 이따 정리하세요. 시간 줄게. 액면가액이 매입가격이에요. 매입가격과 현재 가치의 차익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이 맞는 문장이에요. 2번 틀렸고요. 자, 유형자산을 현물출자 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한다. 밑줄 쳐요. 현물출자 밑줄 치고 공정가치 밑줄 치고. 현물출자 밑줄 치고 공정가치 밑줄 치고. 현물출자했을 때는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합니다. 동그라미 4번 동종자산이 여기 봐요. 아반떼와 아반떼 같은 자산이죠. 제네시스 같은 급의 제네시스 같은 동종자산끼리 교환할 때는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하나만 더 받아 적어주세요. 이종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이종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이종자산은 여기 잠깐만 볼래요? 건물과 토지를 교환합니다. 서로 틀린 자산을 교환하는 거죠. 자동차와 기계를 교환합니다. 서로 틀린 자산을 교환하는 거죠. 이때는 처분손익을 인식해요. 근데 자동차와 자동차 같은 자산끼리 교환할 때는 기계와 기계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틀린 것은 2번이에요. 칠판을 일단 먼저 정리해 주실래요? (3번) 문제를 한번 보자. 다음의 유가증권을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단기 손익의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A회사 주식 1,000주를 만원에 매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만원어치 사왔죠, 그쵸? 분기를 하면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000만원, 대변에 현금 1000만원. 만약에 이걸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기를 하면 매도가능 증권 1000만원, 대변에 현금 1000만원이죠. 결산시 공정가치가 1,500원이니까 1,5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 1,050만원이 됐죠. 여러분 그러면 1000만원짜리가 1,050이 됐으니까 50만원만큼 이득이지? 여기 봐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만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50만원. 얘는 수익이죠. 얘는 매도가능 증권 50만원, 대변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50만원. 얘는 수익이 아니라 뭐지? 기타 포괄이죠. 기타 포괄 손익.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의 차이는 50만원이죠. 답은 3번. 단기 순이익의 차이는 50만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4번 문제를 보자.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할부 판매 상품의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더라도 판매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맞아요. 인도기준입니다. 인도기준. 장단기 할부 판매, 장기, 단기 모두 그냥 인도기준이 인도 시점에 팔린 걸로 보는 거예요. 재고자산 매입 원가에는 매입 금액에 잘 봐. 매입 금액에 운임, 하용료,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그죠? 그게 중요한 거야.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맞죠? 취득 과정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밑줄 쳐놓으세요. 취득 과정에서. 3번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 판매되어 운송 중인 상품은 여러분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됐다는 얘기는 선적하자마자 팔린 거야. 내게 아니지 그치? 내게 아니에요. 그럼 판매자께 아니라 구매자죠. 그죠? 구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3번이 틀렸네요. 다시 한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됐어요. 선적하자마자 이미 팔렸으니까 판매자께 아니라 구매자 것이 되는 거죠. 그쵸? 예, 구매자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지금 맞는 거예요.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거 맞습니다. 매매 한번 해보세요. 그 옆에다. 비정상적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비정상적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정상적인 건 매출원가, 비정상적인 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줍니다. 5번. 다음 중 일반기업회 기준에 따른 자본 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합니다.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추가금,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도 맞고요. 기타 자본잉여금에는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추가금 말고 기타 자본잉여금에 감자 차익 또는 자기주식 처분이 이런 것들이 있죠. 자본 조정 중 자기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한다. 자기주식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여러분들 자기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들어봤죠? 네, 다 맞아요. 4번에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한다는 이익잉여금이죠.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이죠. 4번이 틀렸습니다. 얘들아, 기타 포괄 손익에는 뭐 있지? 아까 썼는데 매도가능 증권 평가액 있죠? 네, 그게 기타 포괄 손익이지. 법정적립금 밑줄 쳐봐요. 그냥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뭐 이런 것들은 이익잉여금을 뜻하는 거예요. 4번이 틀렸어요. 6번. 제조원가에 포함된 금액은 얼마인가? 밑줄 쳐봐요. 제조원가. 제조원가 공식이 재료비, 여기 봐요.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제조 경비 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네, 플러스. 얘네가 제조원가예요. 제조원가. 그런데 지금 여기 잠깐만요.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이거 그냥 통틀어서 다 공장 관련된 거잖아, 그치? 공장 관련된 거 모두 더해주면 제조원가입니다. 공장 관련된 게 모두 더해지시면 제조원가가 되는 거야. 자, 간접재료비 25만원의 동그라미. 간접재료비 25만원 동그라미. 옆에 제조공장. 화재보험료가 아니라 임차료로 수정해 주실래요? 옆에 제조공장 임차료 5만원이 아니라 12만원으로 수정해 주세요. 12만원. 제조공장 화재보험료를 임차료로 바꿔주시고요. 금액은 5만원이 아니라 12만원 수정했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간접재료비 25만원 동그라미, 제조공장 임차료 12만원 동그라미, 제조공장장 급여 85,000원 동그라미, 영업부 X, 제조기계 감가상각비 75,000원 동그라미, 영업부 여비교통비 X, 제조공장 화재보험료 5만원 동그라미,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 X. 지금 내가 불러준 동그라미 친 것이 모두 공장 관련된 거지, 그치? 그거 몽땅 다 더해주시면 제조원가가 되는 겁니다. 다 더해주면 얼마니? 58만원? 2번. 보조 부모비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직접 배부법은 자, 보조 부문 간 응용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밑줄 쳐놓을까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완전히 무시한,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또는 완전히 무시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직접 배부법이에요. 배부 순서를 고려한 것은 단계 배부법이고요. 3번이 틀렸네. 가장 정확한 거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상호 배부법이라고 그랬죠. 상호 배부법. 3번은 틀렸습니다. 단계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은 네,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8번. 다음은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정상 밑줄 쳐봐요. 다른 말로 예정이라고 써봐. 예정. 자,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올래? 잠시만. 우리가 라면의 원가를 계산 한번 해볼까? 지금이 몇 월이? 5월이죠. 여기 봐요. 5월에 자, 라면 하나 끓이는데 재료비가 1,000원 들어갔고요. 노무비가 1,000원 들어갔어요. 제조경비에 전력비라든지 가스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그치? 모른다 이거. 원가가 나와야 플러스 2 해서 판매 가격이잖아요. 그치? 라면의 판매 가격은 이미 4,000원 정해져 있는데 라면의 판매 가격이 4,000원 써있잖아, 그치? 써있지, 그치? 근데 원가를 모르니까 이걸 몰라요. 왜 몰라? 이거를 이거 다음 달에 청구되잖아. 그치? 다음 달이나 돼야지 원가 계산에서 이익이 나오네. 다시 한번 재료비, 노후비는 그달 나오는데 전력비나 가스요금 후불제잖아요, 그죠? 후불제잖아요. 우리가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라면 하나 끓여야 되는데 전기 좀 팔아주세요 이래? 아니잖아, 그치? 쓰고 청구되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얘가 다음 달에 청구되는 거야. 그래서 원가를 계산할 수가 없어서 이익도 몰라요. 그럼 안 되잖아, 그치? 대충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치? 대충 예상할 수 있죠. 얘가 500원이다. 이렇게 예상치로 가는 거야. 얘는 실제로 가고요. 얘는 예상치로 가는 거예요. 2,500원. 그러면 1,500원이 이익이네요. 이렇게. 이게 예정 원가 계산이야. 그리고 실제 원가 계산은 여기 봐요. 얘를 그래서 예정 원가 계산 이런 말 쓰는 거고요. 예정 원가 계산. 실제 원가 계산은 잘 봐. 실제 원가 계산은 그런 거지. 1,000원. 그치? 여기 봐. 얘가 다음 달에 이제 실제 나오겠지, 그치? 그래, 안 그려? 다음 달 실제 700원 나왔더라. 아우, 짜증. 2,700원이네, 그치? 맞아요? 그럼 얘는 판매가는 4,000원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1,300원으로 쪼그라들었죠, 그쵸? 내가 예상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나왔잖아, 그죠? 실제 발생액이. 예정액이 적죠? 이거 과소배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게 과소배부예요.
이게 예정원가 계산이야. 내가 예상치 갖고 계산했다가 나중에 실제 나오면 다시 계산해야 되겠지, 그치? 네. 자, 이런 개념을 갖고 그 문제를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에 실제 원가 계산과 정상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이 예정 원가 계산이야, 알았죠? 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모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액을 여기 봐요. 재료비, 노무비는 실제 발생액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죠? 재료비하고 노무비는 실제 발생액으로 들어가는 거 맞아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일정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제주간접비를 자, 동일 기간에 실제 배부 기준으로 나눠서 개별 제품을 배부한다. 실제 원가 계산이니까 여기 봐요. 실제 원가 계산은 실제가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실제, 여기 실제란 말입니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 예정 원가 계산이라고 했죠, 그쵸? 네, 제주간접비를 예정 배부를 이용해서 배부한다. 여기 봐요. 예정 배부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맞죠? 원가 계산이 기말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제 원가 계산이 도입된 게 아니라 예정 원가 계산이 도입된 거죠. 여기 봐요. 잠깐만. 예상액을 집어넣는 게 그래야 빨리 원가나 이익이 나오지, 그치? 실제 원가 계산은 다음 달에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에 틀렸습니다. 원가 계산이 기말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정 원가 계산이 도입된 거예요. 9번. 정상공선 수량과 비정상공선 수량을 계산했을 때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정상공선품은 완성품의 5%를 가져간다. 여러분, 공성품의 뜻이 뭐냐면 불량품. 공성품의 뜻은 불량품을 갖다 우리가 공성품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 잠깐만. 내가 붕어빵을 만드는 사람인데 붕어빵 틀에 10개가 있어요. 붕어빵 틀이 10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붕어빵을 만들면 꼭 하나씩은 조금 덜 익거나 조금 태우더라. 이게 불량품이야. 공성품이잖아. 조금 태운 건 어떡할래? 버릴래? 그냥 쓱 묻어서 팔을래? 조금 태웠어. 별로 표도 안 나. 근데 버릴래? 그냥 팔을래? 범수야. 그지? 조금 덜 익었어. 그러면 어떡하면 돼? 버릴래? 조금 더 익혀서 팔을래? 조금 더 익혀서 팔면 되지. 이게 정상공손이에요. 정상공손은 팔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익히든지, 즉 완성품에 배부하든지 기말제공품에 배부하든지 이런 말 써요. 자, 한 번만 더 얘기해 줄게. 조금 탔어. 그러면 완성된 거랑 섞어서 팔면 되지, 그치? 완성품에 배부한다. 조금 덜 익었어. 그럼 기말제공품으로 가서 조금 더 익히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런 말 쓰는 거야. 정상공손은 완성품 또는 기말제공품에 배부한다. 그럼 비정상공손이라는 건 뭐냐면 비정상공손은 내가 붕어빵을 굽고 있는데 누나가 전화를 해가지고 뭘 물어보느냐고 죄 태워버렸어. 10개를. 버려야 되겠지, 그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영업의 비용으로. 비정상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정상공손은 조금 태웠으면 그냥 팔아. 완성품. 조금 덜 익었으면 더 익혀서 팔아. 기말제공품에 배부한다 라는 말을 쓰고요. 비정상공손은 홀라당 다 태워버렸어. 비정상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것도 메모해 놓으세요. 정상공손은 완성품 또는 기말제공품에 배부하고 비정상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 잠깐만 볼래? 제공품 계정을 수량으로 나타내는 거 암기하라고 그랬지, 그치? 자, 제공품 계정을 수량으로 나타내주면 기초 수량이 있고요. 여기 투입 수량이 들어가고요. 즉, 다른 말로 착수 수량이라고 합니다. 착수 수량. 기초 수량 몇 개라고 나와 있어? 200개. 착수 수량은 몇 개라고 나와 있어? 900개. 합치면 몇 개예요? 1100개. 여기에서 완성된 수량이 몇 개라고 나와 있을까? 완성된 수량이 몇 개? 800개예요. 여러분 잠깐만 볼래? 그럼 미완성된 기말 수량은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치? 1100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치? 과연 1100개 중에서 완성된 거 800개. 그럼 미완성된 게 300개가 되는데 150개밖에 없지, 그치? 빵꾸난 게 공손이에요. 불량품이 150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량품 속에는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는데
그치? 자, 여기 봐봐. 이 불량품 이거 구하는 방법 알겠죠? 그쵸? 불량품 구하는 방법 알겠지? 이 수계는 정상적인 게 있고 비정상적인 게 있는데 정상 공손 수량이 완성품의 5%래요. 여러분, 네, 5%. 800개 5%면 40개네요. 그치? 40개. 그러면 150개에서 40개 빼주시면은 비정상 공손은 110개.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가 이제 이거가 있는 거니까 여기 잠깐만 볼까요? 재주간접비 연간 예상의 나누기 예상 시간의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 곱하기 실제 시간의 예정 배부에 예정 배부의 예 실제 발생액보다 크면 과대 배부, 작으면 과수 배부라고 그랬죠, 그쵸? 대입 한번 해보자. 2,500원은 과대 배부 됐대요. 2,500원이 과대 배부가 됐습니다. 재주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인가? 재료비 12,000원, 간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가 12,000원이고요. 간접 재료비가 2,000원이에요. 간접 재료비만 봐봐. 간접 노업이랑 간접 경비랑 실제 발생액이 얼마예요? 10,000원이죠. 실제로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여기 봐봐. 얘는 10,000원이네, 10,000원. 뭐야? 그 얘는 과대배부니까 12,500원이지. 괜히 공식 기고라고 썼네. 그치? 이렇게. 맞아요? 어쨌든 뭐 공식은 남겨고 있으면 좋으니까 과대배분에 실제 발생액이 10,000원인데 지금 예정배분은 재주간접비 관련된 거잖아, 그치? 여기 봐요. 재주간접비 관련된 거니까 재주간접비 실제 발생만 더해주면 10,000원이잖아요. 그 예정배분액은 자동으로 12,5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언제 파는 걸로 볼 거냐? 언제 파는 걸로 볼 거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뭐 대부분 부동산 같은 거, 그죠? 부동산 같은 거는 이동할 수가 없죠, 그쵸? 네, 이용 가능한 때, 이용 가능한 때. 1번이 틀렸습니다. 이용 가능한 때. 틀린 것은 1번. 자, 상품권 등을 현금 외성으로 판매하고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역시 인도되는 때죠. 재화가 실제로 인도된 상품권을 팔았을 때가 아니란 얘기야. 상품권을 우리 분개할 때도 상품권 팔았을 때는 선수금으로 분개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선수금이야. 상품권이 회수되고 물건이 인도돼야지만 파는 걸 본단 말이죠.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자기의 고객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걸 뭐라고 하죠? 사업상 증여라고 하죠. 사업상 증여는 증여하는 때 맞습니다. 2회 이상으로 분할해서 대가를 받고 재화의 2회 이상으로 분할해서 대가를 받고, 이거 뭐죠? 할부 판매 얘기하는 겁니다. 1년 이상인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데 맞아요. 그 밑에다 써봐. 단기 할부 판매는 인도기준. 단기 할부 판매는 인도기준 이렇게 써보세요. 단기. 다시 한번. 단기 할부 판매는 인도기준. 썼어요. 12번. 자, 다음 중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작성 연어를 들어가고요. 공급가액 옆에 콤마하고 부가가치세 이렇게 써보세요. 공급가액 옆에 콤마하고 부가가치세.
동그라미 3번 공급자의 등록번호 밑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밑에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콤마하고 명칭.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콤마하고 명칭. 자, 이 네 가지를 갖다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성연어를 공급가입과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자는 성명 명칭이 더 들어가요. 공급자는.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13번. 5만 달러를 수출한대요.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여러분, 선적일에 뭘로 다 따지냐? 선적일에 기준환율로 따지면 되는 거죠. 그쵸? 선적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11월 20일이고요. 기준환율은 1,000원이니까 5만 달러 곱하기 1,000원 하면 5천만 원 나오죠. 답은 1번. 자, 14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중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한 명당 100만 원이야? 150만 원이야? 150만 원이죠. 1번이 틀렸네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맞죠? 1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자 맞습니다. 총 급여로 500만 원까지 괜찮다고 그랬죠? 그쵸? 총 급여로 500만 원까지 괜찮습니다. 나이는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맞지? 틀린 것은 1번이었고요. 이자 소득의 원칙적인 수입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옳습니다. 언제 이자를 받은 걸로 볼 거니? 수입 시기의 뜻은 언제 이자를 받은 걸로 볼 거니? 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예금 여러분들 통장에 이자가 실제 찍혀야지 이자 들어왔구나 이렇게 하지. 그치? 실제 받은 날 이렇게 써보세요. 실제 받은 날.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실제 받은 날이에요. 보통 예금은. 여러분들 통장에 보통 예금 통장에 이자 찍히는 건 실제 받은 날이 수입 시기가 되는 거고요. 통지예금이 뭐냐면 여러분 잠깐만 거기 들어봐요. 통지예금은 이런 거다. 잘 봐. 영광이가 로또 복권 100억이 당첨됐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치? 세금 떼고 농협 통장에 다 입금을 했어. 세금 떼고 농협 통장에 한 70억을 다 입금을 했어. 여기 사창동 농협에 가서 현금으로 다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아요. 돈이 없잖아. 그지? 돈이 없잖아. 정현아, 너 있을 때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돈이 1억, 2억, 3억 얼마 정도 될까? 3억에서 5억. 들었지, 그치? 일반적으로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이 많지는 않아요. 몇 억 안 돼요. 10억, 20억씩 막 찾으려고 하면 내가 미리 통지를 해야 되는 거야. 통지를. 나 돈 찾으러 갈 테니까 준비해놓으세요. 이렇게. 이게 통지예금이에요. 네. 인출일. 그러면 내가 인출할 때까지 이자를 계산해서 줘야 되겠지, 그치? 인출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거야. 인출일이 수입시기. 자,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정기적금의 이자는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3번이 맞고요.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날, 약속한 날이란 얘기예요. 비영업대금에 의한 이자는 약정에 의한 날, 즉 약속한 날이 되는 겁니다. 약속한 날. 옳은 것은 3번.